안녕하십니까, 열당 PD입니다. 오늘 지금 녹화를 스타트하는 날짜가 11월 25일. 지금 방송을 송출한 지 한 채 일주일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21분이나 구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큰 기대 안 하고 시작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변화되는 것들을 노트와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일은 주일이고요.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서 좀 쉬다가 오후에 나왔는 저녁에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네요. 우리가 그 경기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는 어떤 날은 제가 당구가 잘 되고 어떤 날은 굉장히 안 되고, 게임을 굉장히 하루는 굉장히 잘 치다가 또 다음 날은 굉장히 또 지다가, 그래서 일일비 하는 때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너무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제 실력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뭐 방송에서나 프로분들이나 얘기를 하는 게 그런 폭들을 뭐 줄여나가는 게 실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몸으로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을 해라.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공의 그 성질이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생활적인 면에서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공하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유독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재작년 겨울이었죠. 재작년 겨울에 제가 홍보 영상을 찍으러 인천의 과학예술영재학교 고등학교에 영재학교에 홍보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학생 한 명이 발표하는 소재가 그 공의 회전량을 이용한 어떤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제가 당구를 치는데 이 당구공의 원리하고 지금 연구 그 논문 쓰는 거하고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그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고,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마그누스라고 검색이 나올 겁니다. 마그누스 원리. 그러니까 회전량에 따른 주위의 공기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가. 근데 우리가 쉽게 검색을 해보시면 알 텐데, 마그누스 효과라고 물리 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 안에 공기가 있는 공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가 없는 공하고의 변화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탁구나 축구공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바나나킥이라든가, 탁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핀을 줬을 때 왜곡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휘는 현상이. 그런데 그게 이제 공의 회전량에 따른 그 주위 공기의 변화를 의해서 그 공들이 왜곡이 생긴다고 하는데, 공기가 없는 골프공이나 이 당구공 같은 경우는 이 회전이 생겼을 때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회전을 줬을 때 얘는 그 회전이 돌고 있지만 얘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순간 이 가속도는 급가속이 되거나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얘기가, 공을 칠 때 이 회전의 양을 그 친구는 당구 치는 친구 아닙니다. 근데 이 공의 회전의 양이 일적구를 맞췄을 때나 아니면 벽면을 면을 맞췄을 때 이 맞는 순간에 내 공의 회전의 양에 따라서 급가속이 생기기도 하고 또 느려지기도 하고 또 둔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변화들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그 공의 회전의 양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 가면서 좀 공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공이 이렇게 가까이 투포인트 안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좀 4포인트 아니면 이렇게 8포인트까지 멀어졌을 때하고, 우리가 공의 회전을 주기 시작한 순간 얘가 가면서, 얘도 가면서 가속도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 또 가속도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면에 맞았을 때 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적구의 부딪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이 흐르던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저는 공의 원리를 3가지로 보고 있는데, 공이 가는 성질을 제가 배운 프로분한테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이 프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님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실 때 공이 스트레이트, 어떤 변화 없이 공이 가는 스트레이트 형태, 이 공의 일적구의 영향을 안 받고 내가 진로 순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공이 부딪히는 순간 밀림에 의해서 밀렸다가 스트레이트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이 부딪히는 순간 끌림에 의해서 끌렸다가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이 3가지의 공의 성질을 갖고 있다, 구름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배웠는데, 이 밀림이나 끌림을 이용해서 공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밀림이나 끌림은 회전의 양보다는 회전의 양과 그 다음에 밀림을 주기 위해서 공을 맞추는 그 면적량에 따라서 그 밀림을 이용하기 때문에 맞추는 힘, 뭐 이런 쪽에 더 스피드 이쪽으로 관계가 될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를 치는 형태에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지난번 시간에 뭐 골프공으로 제가 이제 연습하는 방법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속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좁은 강에서 공을 가속도가 생긴다는 건, 제 회전량이 어느 정도의 회전량으로 제일 맞았을 때 내 공에 가속도가 생기는지, 이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출발을 할 때 그냥 내 공을 그냥 이 당점을 주고 회전을 줘서 치는 거하고, 회전을 준다, 공의 회전을 제가 만들어서 보낸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기 시작하면 제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치니까 관통이다, 아니면 빨리 치니까 이제 면을 가볍게 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회전의 양을 조절을 해서 저 면을 맞췄을 때 내 공은 더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왜 이제 앞으로 하시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되냐면요, 이 회전의 양이 무당점에서도 회전을 굴림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당점, 극당점을 줬을 때도 회전이 생기는데, 그 변화들을 제가 느끼기 순간 제 공도 마찬가지고 이 일적구의 배치나 공의 움직임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치는 것과 내 회전의 양을 연습을 하실 때 내 회전의 양을 많이도 줘보고 적게도 줘보고, 그리고 변화되는 공의 가속도를 느껴보시면, 어떨 때는 내 공이 빨리 가고 어떨 때는 내 공이 한 박자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키스를 빼는 타임이라든가 공을 굴리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이면을 쳐서 뭐 이렇게 돌리는데, 이 공이 항상 일로 와서 여기 지점에서 이제 키스가 나는 형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치게 될 경우는 이 흰공은 당연히 맞고 올라와서 이쪽으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회전의 양을 좀 극대화해서 하게 되면 이 공을 여기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좀 이쪽에 머무르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의 양을 많이 주고 좀 공격을 하려고 좀
연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얇게 치면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치는 내공의 회전의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시면 이런 변화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탁구를 치면서 이 공을 밀림을 이용해서 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 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밀림을 이용하는 공격에 치는 것들은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내 회전의 양에 따른 변화보다는 이 밀리는 두께의 힘에 의해서 좀 공이 각도를 결정된다면 그 외에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 순각대로 보내는 형태들 이런 거를 할 때 제 회전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공을 지금의 속도와 제가 좀 더 빠른 회전량으로 한번 그러니까 본인이 빠른 회전량을 친다는 거는 아무래도 자세를 잡은 상태에 큐 스피드도 아무래도 좀 빨라야겠죠. 그리고 당점도 조금이나 중하단으로 좀 내려가든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그 연습하는 분들이 본인이 큐 스피드로 이걸 조절하는 분도 있고 중하단이나 하단 당점을 쳐서 조절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그 상체에서 하단으로 다운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공의 회전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그런 굴림의 모습은 본인의 스트로크에 따라서 자세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따라서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좋다. 굳이 꼭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극대화시킬 때는 저는 각 그 당점에서 뭐 그렇게 극을 안 줘도 그 당점에서 조금은 다운의 느낌으로 좀 공을 공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변화를 일적구에 공을 맞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원쿠션이라든가 투쿠션 아니면 3쿠션을 칠 때도 그냥 이 포인트를 쳐서 여기 치면 저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오겠다 이런 개념도 갖고 있지만 내 회전의 양에 따라서 이거를 뭐 평상시에 치는 것들 보면 대부분이 뭐 이렇게 굴러간다. 이게 통상적인 회전이나 공의 구름이다. 그러면 이 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면적을 맞았을 때 내가 회전을 더 짧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회전을 똑같은 지점을 치는데도 내 회전을 더 늘어지게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치는 양이 내가 회전의 양을 주고 일 면적을 긴각 여기를 맞췄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그 다음에 공의 변화들은 내 회전의 양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점을 어디다 주고 치냐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도 스피드 그 다음 스피드는 아마 큐의 깊이로도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열 것이냐 이 정도 열 것이냐 뭐 더 많이 열 것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런 변화들이 그냥 내가 팔에 의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쪘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치면 연습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각도를 회전을 많이 주고 쳤을 때 이걸 직접 한번 쳐보겠다 그랬을 때는 이 회전을 더 극대화시켜서 꺾임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똑같은 각을 긴 각으로 치면서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회전을 좀 뺀 상태에서 늘어짐을 이용하는 형태로 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A지점을 치면 뭐 이렇게 맞더라가 아니라 똑같은 지점을 치더라도 내 회전의 양과 그 다음에 내가 다루는 공의 스피드에 따라서 변화들이 생기니까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오늘은
내 공의 회전을 충분히 주면서 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개념 없이 그냥 팔로 그냥 쭉쭉쭉쭉 그냥 오늘 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기준점을 하나하나 갖다 보면은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의 개념보다는 내가 오늘 그 게임에서 졌다거나 오늘 뭐 상대가 잘 쳐서 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패배의 원인이 오늘은 내가 회전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아니면 오늘은 내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나의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킵을 또 시키시면 나중에는 지는 것도 제가 풀어본 이야기가, 이기는 것도 연습이지만 질 때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게임을 졌거나 아니면 공이 잘 안 맞는 날에는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럴 때에는 내가 무엇을 다시 연습을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때 다음번에 그 실수를 조금씩 줄여나가지 않나 싶은 거죠. 그냥 많이 치면 잘 되더라 그런 개념보다는, 오래 치고 많이 연습하면 잘 되더라 보다는, 무엇을 연습하고 이게 왜 내가 게임에서 졌는지, 그거를 오늘 내 패배의 원인 판단이 뭔지, 이건 냉정하게 자기 자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회전량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생기고, 새로운 테이블이나 뭐 새로운 공의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공도 똑같은 하우스지만 약품 처리가 정리가 맞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보정값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당구를 연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는, 정리를 잠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치는 공의 회전의 양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회전의 양을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빠르게 줄 것이냐 느리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똑같은 시간 연습하는 것보다는 다 고민하시겠지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한 예로 이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길게 칠 수도 있고 짧게 칠 수도 있는데, 길게 치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길게 치는 거를 예전에는 저는 이거를 RPM을 많이 주고 두껍게 쳐서 세게 쳐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연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전량을 제 회전량을 조금 이해하다 보니까 충분히 팔로우를 그렇게 세게 안 해도 제가 원하는 두께나 위치에서 공을 컨트롤하는 형태가 된 거죠. 처음에 칠 때에는 뭐 저도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좀 23점, 4점 이럴 때에는 어떻게든지 이쪽 면으로 보내서 일로 와야 되니까 이 두께만 이런 형태였죠. 이런 형태로 공을 많이 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회전의 양이나 공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방수다마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한 바퀴 돌아서 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회전의 양이나 변화들을 제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도 굳이 타격을 많이 안 줘도 힘의 배합에 의해서 내 공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또 해야만이 다음 포지션도 좋고요. 뭐 그런 것들 두 번 다 빠뜨렸는데 한 번 맞아야 될 텐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안 맞네. 세 번도 안 맞네. 이렇게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당구를 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회전값을 알아가는 연습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도 그런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의 양의 속도에 따른 일적구나 일면을 맞췄을 때 내공의 변화들을 이해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내공의 회전량을 알아보기 연습 방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열당하십시오.